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디니 한숨 돌릴 줄 알았습니다. 숨통이 좀 트이는가 싶었지요. 그런데 웬걸요, 거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더군요. 마치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나쁜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어요.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처음엔 저를 도와주는 척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 몸값을 매기고 어디론가 팔아넘기려 하더군요. 제가 물건인 줄 알았어요. 그자들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게다가 그놈의 공안들 말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더군요.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길거리를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지요. 밤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숨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골방,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허름한 창고, 쥐새끼들이 드나드는 좁은 쪽방, 그런 곳들이 제 잠자리가 되었지요.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마저도 밖으로 나가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어요. 밖은 너무 위험했거든요. 좁고 지저분한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고통이 과연 끝날 날은 올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겁니다. 잠을 청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작은 인기척에도 귀를 쫑긋 세우게 되고 혹시 문이 열릴까봐, 공안들이 들이닥칠까봐 한숨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허다했죠. 눈을 감아도 잠들 수가 없더군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요, 엄마 얼굴을 떠올리면, 아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면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작은 희망 하나로 저는 악착같이 버텼어요. 매일 밤 벽에 기대 앉아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언젠가 자유롭게 숨 쉴 날을 꿈꿨습니다. 그 꿈이 저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 멀리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제가요, 그 브로커를 만나기까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밤마다 산짐승 울음소리보다 더 무서운 감시의 눈길을 피해서 숨어 다녔죠. 지척이 강인데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엎드려 숨죽이던 날들이었어요. 손톱 밑에 흙이 박혀 새카맣게 변해도 씻을 엄두도 못 내고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졌을 때 겨우겨우 어렵게 연결이 된 거였어요. 브로커를 만난 곳은요, 국경지대의 허름한 농가였어요.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꼭 제 처지 같았죠.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방 안에서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데 눈만 번뜩이는 게 꼭 삭 같더군요. 첫 만남부터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어요. 남조선 가려는 동무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죠. 동무라니 누가 누굴 동무라고 부르는지 웃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잔뜩 겁에 질려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가 입을 열더군요. 돈은 있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가진 거라곤 제 목숨 하나뿐이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가족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그는 제 사정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냉정하게 말했어요. 공짜는 없다. 남조선 가서 돈 보내는 건 확실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마치 제가 짐승이나 물건이라도 되는 양 그랬어요. 제발 믿어달라고 꼭 보내겠다고 몇 번을 다짐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는 제게 엄청난 돈을 요구했어요. 제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액수였죠. 그 돈을 마련할 때까지 저는 그의 소나기에 잡힌 신세나 다름없었어요. 그 브로커놈은 저를 마치 제 물건인 양 다뤘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매 순간이 불안했어요. 밤낮으로 감시하는 눈길, 언제 보이부에 잡혀갈지 모른다는 공포, 또 브로커가 저를 팔아넘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옆에서 자는 다른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들 초췌한 얼굴로 서로를 경계하며 잠들었으니까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게 곧 죽음으로 이어질 것만 같았어요. 밖에서는 으스스한 바람소리가 들리고
가끔 개 짖는 소리라도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저를 찾는 보이부 사람들의 발소리 같아서요. 매일 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린 동생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진아야, 잘 있니? 하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어요. 그 얼굴들을 다시 보려면 반드시 남조선으로 가야 했어요.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브로커는 저를 믿지 못했고 저는 브로커를 믿을 수 없었어요.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는 듯한 위험한 동행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 길만이 유일하게 제가 자유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이제 막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어요. 밀림이라는 곳은요, 정말이지 듣도 보도 못한 세상이었어요. 중국에서 돈 벌어 브로커한테 넘겨주고 이제 동남아시아로 넘어왔는데 여기 밀림은 또 다른 지옥이더군요.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찐득찐득한지 온몸이 땀으로 끈적거려서 잠시도 마를 새가 없었고요. 옷은 축축하고 발은 물러 터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또 어찌나 칠흑같이 어두운지 손으로 코를 가려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뭔지 그때야 알았지 뭡니까. 슉슉거리는 풀벌레 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정말이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뱀이나 독충이라도 나타날까봐 발걸음 한 번 떼기가 천근만근이었지요. 브로커는 앞에 서서 척척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저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낮에는 또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머리가 익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하늘을 가린 나무들 사이로 겨우겨우 햇살이 뚫고 들어오는데 그게 또 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물은 부족하고 먹을 건 말할 것도 없었지요. 배고픔에 지쳐 쓰러질 것 같다가도 혹시라도 뒤처지면 버려질까봐 온몸에 힘을 쥐어짜며 걸었지요. 발은 물집이 터지고 또 터져서 피가 났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걸었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면요, 그냥 앞만 보고 걷는 기계가 되는 것 같았어요. 브로커는 말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장을 부리면 욕설을 퍼붓거나 때리기도 했어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라도 군인이나 경찰에게 발각될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땅만 보고 걷고 또 걸었지요. 그때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잡히면 이제 정말 끝이다 생각했지요. 어느 날 밤에는요,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는데 순식간에 길이 진흙탕으로 변하더군요. 앞이 안 보여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얼굴이 떠오르고 어미를 잃은 아이들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이대로라면 자유는커녕 이 밀림에서 짐승의 밥이 되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려면 기어이 이 지옥 같은 길을 헤쳐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은 아슬아슬한 신락 같았지만 제 심장 속에는 자유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펄펄 끓고 있었거든요. 그 갈망 하나로 저는 다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요. 제가 지금 이 비행기 안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보드라운 의자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내다보니 그저 꿈만 같아요. 정말 꿈 같더군요. 비행기라는 걸 타보는 게 제 생전 처음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따뜻한 물수건을 내어주는데 비누 냄새가 어찌나 향긋하던지요.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북한 땅에서 배를 골고 추위에 떨던 날들. 매일 밤 장마당 구석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혹시 누가 보진 않을까, 보위부에 끌려가는 건 아닐까 심장이 쫄깃쫄깃했지 뭡니까. 두만강을 건너던 그 칠흑 같던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얼음장 같던 강물에 발을 담그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온몸이 마비되는 줄 알았지요. 그때는 정말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했지요. 중국 땅에서 숨어 지내며 밥 한 술 얻어먹으려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국경 감시원들 눈을 피해 산 넘고 물 건너며 얼마나 다름질 쳤는지 모릅니다. 태국까지 가는 길은 또 어떻고요.
낯선 사람들 틈에 섞여 밤마다 불안에 떨고 붙잡히면 다시 끌려갈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따뜻한 비행기 안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아마 그때의 저에게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해줬다면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웅웅 울리는데 제 심장도 같이 쿵쾅거리는 것 같더군요. 이제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가는구나 싶으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은, 그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진짜인지 눈을 감았다 뜨면 다시 북한의 차가운 땅 위에 서 있을 것만 같아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 아래로 보이던 땅이 점점 작아지고 건물들이 성냥갑처럼 변하더군요. 저 멀리 제가 떠나온 북한 땅이 아득히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도 느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 이젠 정말 괜찮을까요?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비행기는 그렇게 하늘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겠지요. 비행기가 이제 막 고도를 낮추고 있었어요. 창밖은 온통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요. 지난 며칠 밤낮으로 도망치면서 겪었던 일들이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그저 심장이 쿵쾅거릴 뿐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저 멀리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빗줄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어렴풋한 불빛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빛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게 되었지 뭡니까? 아시겠습니까? 마치 바다 위에 거대한 불의 강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바로 인천대교였지요. 끝도 없이 이어진 다리 위로 차량들이 줄지어 달려가는데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빨간 불빛, 노란 불빛, 하얀 불빛들이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너머로는, 아, 정말이지. 온 세상이 불을 밝힌 것처럼 휘황찬란했습니다. 보위부에서 늘 말하던 남조선 괴뢰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비참하게 살고 있다던 그 거짓말들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압도적인 번영 앞에서 저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더군요. 그게 기쁨의 눈물인지 아니면 이제껏 속아 살아온 세월에 대한 회한의 눈물인지 아니면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의 눈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뜨겁게 흘러내렸어요. 제 가슴을 번개처럼 내리꽂는 자유의 전율. 그건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 인천대교의 불빛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어요. 제게는 진실을 알려주는 번개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섬광이었습니다. 창밖에 빛나는 도시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저 믿기지 않을 따름이었지요. 제가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좁고 어두웠는지 그제야 똑똑히 알게 되었으니까요.